자, 미국 현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실물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한테 꾸준히 전해 주셨는데 요즘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 공매도가 또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실물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 증시는 뉴욕 증시는 실물 지표와는 좀 다른 엇갈린 박자를 내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S&P 500가 약 34%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지금까지 약 28%를 폭등을 해서 베어마켓과 불마켓을 지금 완전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책 당국이 강력하게 그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재정 정책과 그 마니터리 폴리시를 채택을 하면서 네. 사실은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공매도가 사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 ETF의 공매도 금액을 보시면 지난주에 약 68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810억 불 정도가 되겠네요. 빌리언이니까요. 예, 네네. 이 달러를 하나로 이제 환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네. 예,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게 올 초에는 약 400 이게 숫자가 좀 417억 불, 417억 불이었는데 이게 이제 681억 불로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63%가 급증을 한 내용인데요. 2016년 이래 최대 금액입니다. 네. 특히 이런 공매도 금액이 특히 여행주들에 몰리고 있는데요. 카니발이라든지 이건 크루즈 업체죠. 그다음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그다음에 이것도 크루즈 업체. 네. 크루즈 업체고요. 그다음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 그다음에 윈 리조트 같은 이런 여행주들의 이 공매도들이 특히 몰렸는데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액만 합쳐도 약 7억 9,700만 불에 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공매도 금액이 몰렸는데 이게 이제 비중을 좀 따져보면 네네. 그 SPY ETF라는 건 이제 S&P 500를 추정하는 ETF인데요.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유통주 대비 공매도의 비중이 올해 초에 약 14%였지만 현재 27%까지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First American Trust의 CIO인 제리 브렉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최근에 2, 3주 정도 강한 반등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펀더멘털이나 뉴스 같은 것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어닝 시즌이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한 5%에서 10% 정도의 셀러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그 셀러프에 계속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자체에 대한 공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근데 그 워낙 급하게 떨어졌던 뭐 카니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호텔 관련주, 레저 관련주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사실 좋아질 이유 없이 계속 급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을 했는데 이 공매도 물량이 워낙 커서 좀 걱정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IMF라든지 다른 여러 그 실물 지표들은 지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증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실물과 괴리되어 있는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시장 전반에 좀 퍼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적극적인 숏셀러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공매도가 시장에 좋은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요인을 또 되기도 하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네. 그 맨하튼 현지의 분위기를 또 한번 전해주시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비즈니스 리오픈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비즈니스 리오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결정권은 각 주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별로 좀 내용들이 좀 다른데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 즉 이제 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 테네시주 같은 경우의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비즈니스 리오픈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는 우리는 완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비즈니스 리오픈에 대한 강한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코로나의 사태에 가장 심하게 받은 뉴욕이나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이 주지사들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 조건, 비즈니스 리오픈이 일어나기 전 그 사전 조건으로 반드시 이 대량 테스트에 대한 그 역량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역 및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그 비즈니스 리오픈을 위해서는 코로나 테스트 역량이 현재 약 3배 이상이 증가해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10만 명당 매일 하루 약 45명 정도가 45명 정도의 테스트가 미국에서 가능한데, 네. 이게 한 150명까지는 이 테스트 역량이 끌어올려져야 비즈니스 리오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정부라는 개념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주정부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게 그럼 리오픈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률상 헌법상 그 주의 그 자치권은 주지사가 가지고 있죠. 네네. 물론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주지사가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는 비즈니스 리오픈에 대한 정권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코모 주지사가 뭐 독재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그건 네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서서 그것에 대한 최종 명령권은 주지사가 갖고 있다라고 양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그 주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주지사들의 이제 입장이 좀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하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